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예, 저도 예, 전반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노우볼 솔루션에 대해서 그 블록체인 랩스 정승채 회장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박수로 빠르게 맞이해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좀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이건 뭐,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희보다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이런 거를. 스노우볼에서 그 포렉스 EA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EA는 뭐냐면, 어, 엑스퍼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외환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차액 결제 거래라는 자동화 서비스를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좀 보시면 우리는 고객의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고객이 자기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우리한테 그 오토 트레이딩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다가 시그널만 보내가지고 살자, 팔자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완전하게 그냥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또 개념인데 이거는 약간은 완전한 그 로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플러스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 체제로 하는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의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그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카피 트레이딩은 보통 소셜 트레이딩, 어떤 미러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의 그 장점은 보통 주식 거래 투자는 외환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상승장이나 하강장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한번 내려가면 못하니까. 그런데 워낙 주식이 굉장히 조금씩 외환은 그 끝자리가 워낙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소수점 5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저희는 그 조그만 그 움직임을 캐치해가지고 해야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익률도 따라오지만 손실 위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저기 국내에서 해외 EA 업체만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EA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개발팀이 시장 상황이 잘 바뀌니까 트레이딩 보스의 알고리즘을 계속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다시 재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치 전략 테스트 뭐 이런 것도 발전형 트레이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이 좋은 점은 운영 계정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가 자기 지갑에 자기 돈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언제든지 빼가고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고객의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EA 트레이딩 보수를 할 때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이제 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대 한 달에 5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아주 증가합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손실 없게 좀 운영해 달라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올 5% 정도 운영하게끔 뚝 떨어뜨려요.
근데 사실은 한 달 5%도 굉장히 큰 겁니다. 높은 수준의 그 수익성을 가지고 있죠. 위험 대비 전략은 저희가 그 국제적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 당국이 정기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날에는 환율이 언제나 급등락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스템을 끄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저희가 멈춥니다. 서비스를.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드 봇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고객이 특별하게 나는 로스코 상한선을 지정해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실 나면 30%만 딱 된다. 그러면 그때 무조건 청산 이렇게 해가지고 30%까지 상한선 지정 가능해요. 그런 것도,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작한 지가 뭐, 외부 영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에 한 15명, 10명 이상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한 2,00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연간 저희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 고객의, 어, 취급고가 한 4천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은 뭐, 원래부터 블록체인 개발 팀이 하고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 쪽이 요새 뭐, 돈 되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전체를 다 운영하려니까 뭐 일단 트레이딩이라도 하자. 그런 태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브로그를 그냥 참조하시고요. 이 시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거래를 합니다. 주말엔 놀아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는 달러를 손대지 않고 USDT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외환관리법에 위험성이 없어요. 과거에는 정말로 외환을 필요로 했는데 최근 들어가고 그 USDT라는 그 토큰 베이스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 절촉이 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5일 동안 24시간 거래하고 주말엔 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증권사에 가가지고 외국환 거래를 하면 레버리지를 10개, 최대 10번, 10개를 줘요, 10개. 근데 여기선 500, 1000, 2000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동화 거래는 지금까지 이제 보통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무슨 뭐, 이거 하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둥, 뭐, 사기다, 뭐, 별소리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 정말 그 다단계 업체들이 이걸 정말 사기를 치려고 만들어 놓는 어,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검색해보고, 야, 이거 위험하다, 막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저희를 막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투명하고, 잡음이 안 들어가는, 노이즈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모 계좌에다가 한 10,000달러 정도 충전해서 거래를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브로커인데, 브로커는 이제 그 고객의 전자지갑을 관리하거나 KYC, AML을 해주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에다가 이상한 브로커를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전자지갑에 입금되어 있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그냥 런어웨이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탑 랭커에 있는 그런 FPS 같은 데를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입출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입출금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트레이더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사고팔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고팔자에 대한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메타트레이더 5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장외시장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외국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유로, 골드, 뭐
오스트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등 여러 가지 그 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데에서 주로 파운드하고 유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솔루션은 네텔러, 그다음에 비트코인, USDT,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진짜 그 달러로 입금하는 그 통화, 피아트 이런 걸로 가지고 입금이나 출금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MT4나 MT5 계정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 서비스로 만든 지는 한 5년, 4년, 횟수로는 5년인데 만 4년 정도 되네요. 그동안 쭉 해와서 4년간의, 만 4년간에 걸친 무지하게 많은 고생과 또그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이제 추가 개발팀이 보완돼가지고 상당히 좀 안정된 서비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대한 많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붐앤 크래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 지지선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게끔 하는 반대 매매 기법. 이게 붐앤 크래시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너리 봇이라고 해서 처음에 딱 거래를 하면 오를 거냐, 내리겠냐를 딱 할 때 1 걸고, 그 다음에 2 걸고, 3 걸고, 4 걸고 해가지고 계속 맞을 때까지 2배에 가까운 마틴게일 베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거래가 클로징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봇은 현재 세 가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를 전부 다 적용하지 않고 그 알고리즘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부는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영업상 비밀이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인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주식 거래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외국한 거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동일하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에 실계정 투자자 화면이라고 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그냥 오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내 트레이딩 외에는 모든 거래 건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띄워줄 수가 있어요. 메타트레이더 5라는 솔루션을 탑재해가지고 보면 매 거래마다 이런 거래 기록 정보라든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이제 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냥 트레이딩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로봇이 거래를 하는데 그 로봇의 거래를 참조로 제가 또 사람이 들어가서 손매매를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잘 때도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보고 이거 거래가 해서 급변동하는 가격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달인데 저희 그 김승기 이사가 그 저기 뭐 남영우 회장이 그 주최하는 그 핀테크 투데이가 하는 그 나인의 그 세미나에 가서 그 자산가를 위한 설명을 했더니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하고도 똑같이 하던 건데 저희는 좀 투명하게 한다 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좀 한국 사람이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또 한국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포렉스에 대한 거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건 한 제안인데 다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만들까 해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어요. 다오의 멤버십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NFT를 멤버십을 증명하는 걸로 주고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적. 다오가 재단이 각각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지금 다오도 돈이 없고 재단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다오는 스스로 굴러가야 되는데 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재단이 RCO를 하거나 했으면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 재단이 다오에다가 좀 코인을 왕창 줘가지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인으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적이고 특징은 뭐냐면 멤버십으로 발행된 NFT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재단에도 일부 자금을 리턴해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자, BDS 프로세서는 현재 재단이 이제 그 공로가 있는 멤버들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멤버들은 그 지급받은 월드랜드 코인을 주변에 개인 투자가들을 팔아. 2배로 팔거나 3배로 팔거나 팔아가지고 USDT를 교환해요. 그 다음에 다음 멤버가 그걸 가지고 탈중앙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멤버십 NFT 토큰을 받고 몇 가지가 이제 그 멤버들이 NFT 토큰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오 멤버들은 NFT로 돼 있는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스테이킹 시스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산 운영 팀은 기초 자산을 가지고 아까 그 멤버들이 판 그 돈을 가지고 펀드를 자산 운영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운영 수익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5%, 4% 정도를 다음 멤버들에게 이자처럼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재단에다가 또 운용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이 펀드 수익을 리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다음 멤버들이 그냥 투자라는 개념도 있고 후원자라는 개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입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운영 수익 가지고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은호 교수님의 그 지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돌려보고 있고 한 달에 평균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멤버들한테 2, 3%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재단에 보내가지고 재단의 운영에다 큰 도움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도입하면 펀드 조성 및 운영의 장점은 일단 우리가 자력으로 자금을 만들고 최소한의 자금이 돌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어디 누구한테 코인을 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어, 정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5시 19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나버렸는데, 혹, 혹시 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그, 포렉스 그 앞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어, 뒤에 부분은 좀 다들 들으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아, 예, 예, 앞에요? 앞에 부분 좀 요약 좀, 예, 사업 모델 요약하고, 왜 그렇게 수익이 나는지,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건데요. 외국한 거래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모여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실수요자가
그 외환 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투기예요, 투기. 그냥 그 모험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90%는 로봇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10% 되고. 그래서 저희가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오토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여기다 이제 시장에 참여시켜 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 수입의 일부만 가져가요.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뭐 돈 넣고 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한 10,000달러 정도의 계정 뭐야 데모 계정에다가 10,000불 정도를 충전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해보면 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싶으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금의 일부가 손해 날 수 있다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는 뭐 원금 보장 이런 거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정보와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건 거래하다가 원금 손실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꼭 참여하시고요. 어, 이 교수님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 수익 나셨어요? 해보시니까? 아, 저는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뭐, 한 달에 한 5, 6% 났나요? 에이, 5, 6%. 어, 어,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어, 첫 달은 한 어. 5, 6%, 5, 6% 됐고요. 그 다음 달부터 한 15% 정도 늘어났어요. 저희가 봇을, 2개 붙여가지고 수익성을 좀 높게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수익성 대비, 아까 그 네. 수익성이 나오는 차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네. 보슬 5개, 6개, 이거. 어. 이 표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월 평균 수익이 51%가 난다. 네. 가령 맨 밑에 거는. 네.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하면은 복리로 월 51%면 뭐 500, 600%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을 넣으면 6억이 나오는 건가요? 응? 자우지간 사실 해보면 어, 어. 이 봉리로 운전하면 굉장히 더 많이 나고요. 근데 그랬을 때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거,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리로 운영을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옆에다 하베스트라는 전략으로 그날의 수익을 따로 다른 지갑으로 옮겨놔야 돼요. 원금만 가지고 돌려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운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51%는 나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청산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금 손실 2달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원금 손실의 위험성에 도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권하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하면 한 9%짜리, 9% 정도 권해요. 그런데 로봇 하나 붙여서 9% 정도로 운영하고 그 보수 2개 붙여가지고 한 14%에서 18%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아까 보셨죠? 리스크 그 네. 정도면 뭐 1년에 음. 한 번 정도의 위험성, 그것도 부분 손실 그 정도. 음. 그 근데 퍼가지고 이걸 옆에다 백테스트나 쌓아놓으면 이런 돼요. 거, 예? 백테스트 했던 거, 백테스트로서는 다 통과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면 여기 한 백테스트 기준에서 여기 레벨 보통 5 정도까지는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8번, 10번 정도 가면 백테스트를 해도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다음 멤버가 네, 여기 이 수익이 나오면 네, NFT를 구매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네, 투자를 하지. 월드랜드에다가 뭐 코인을 사고 뭐 NFT를 받고 뭐 그럴 전차가 뭐가 필요해요?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수익이,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니까 수익이 네, 나면 그냥 자기가 다 가져가지. 어, 네. 왜 월드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서비스라고만 또 그냥 보세만 놔두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거는 사람이 좀 개입해서 추가로 서비스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안전하거나 더 보안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제한된 사람만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를 월드랜드의 음, 멤버십들한테 제공해 주려고요. 예, 이거하고 그 월드랜드 그랑 연계된 부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맨 뒤쪽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오라고 만들어 놨는데, 네. 다오가 사실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다오 스스로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 돈을 근데 좀 필요하면 파운데이션으로부터 토큰을 받아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형편이 아직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만든 플랜인데, 네. 현재 있는 그대로만 풀어볼게요. 공로가 있는 멤버들에게 재단이 코인을 지급했잖아. 네. 할 예정이니까. 네. 네. 하고 있는 그다음에 중이죠. 아직도 예, 예, 다음 지갑이 멤버들이 이제 아직 안 주신 분들이, 네, 네, 네. 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직은 안 주신 네, 분들이 있어서. 네. 멤버들은 받아가지고 USDT를 받아요. USDT를 올드랜드 코인을 받은 걸 가지고 주변에 이제 투자가들한테 팔아. 아마 팔거나 내가 한 100만 원어치 뭐 갖고 있거나 해서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탈중앙화 거래소 가가지고 USDT를 넣은 다음에 다워 멤버십 토큰으로 바꿔. 그리고 USDT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NFT로 발행한 내가 누구냐면 다워 멤버십에서 발행을 했겠죠. 민팅을 한 걸 이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팅돼 있는 NFT를 민팅돼서 만들 들어온 USDT를 가지고 그 돈을 그 펀드 운영 자금으로 뭐 저희 같은 회사에다 막 저희 연결을 해.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오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멤버들은 다오 멤버십이라는 그 멤버십을 그저 뭐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스테이킹 시스템에다가 이걸 이제 맡기고 이제 기다리면 그 기록을 이제 받아가지고 자산운용팀에서 운영 수익을 줘요. 운영 수익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15% 준다. 그럼 15% 줘. 그러면 그 중에서 다음 멤버들에게 기초적으로 한 2, 3% 주고 나머지 한 12에서 13% 정도를 재단 플러스 다오가 돌아가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운전 자금으로 그걸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진짜 요새 두문불출하고 어디 안 나가고 제가 1월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그 못하고 저 같이 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만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냐면 월간 거의 한 100% 정도 흑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만 달러짜리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한 2만 불 정도 벌고 저는 제 시드가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 달 만에 한 4만 불을 추가해서 벌더라고요. 일주일에 많이 벌 때는 보통 한 7천 불 정도. 그 정도가 수익이 나요, 현재.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 관리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전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그 전에 거.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가 네. 결국에 US 달러 토큰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갔다가 다시 일로 가니까 네, 거기서 이제 NFT를 발행한 주체가 어, NFT를 발행한 거는 그럼 자산 운용팀이 발행하는 거죠? 네. 그 어, 개인 투자가가 지금 다음 멤버한테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개방적 구조다라면 그 개인 투자가가 탈중앙 거래소 들어와가지고 사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정책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멤버십을 개방적 구조를 가져갈 거냐, 예,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만 우리가 줄 건가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다음 멤버들한테 사가든가 아니면 탈중앙 거래소에서 음,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월드랜드 코인이 이제 이 투자자한테 가고 투자자가 갖고 있던 US 달러가 자산 운영팀으로 가고 또 NFT를 발행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오픈 마켓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아, 즉 코인과 NFT 토큰을 판매금을 자본 운영하는 데다가 넣어서 지금 스노우볼 즉 돈을 굴려보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스노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계산가가 100달러에 사간 토큰을 언제든지 다음 멤버들 NFT 토큰을 언젠가는 다시 팔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반대로 그럼 탈중앙화 거래소 가갖고 팔아요. 팔면 다시 그거를 다시 사줘요. 그냥 그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투자를 했는데 NFT 토큰 100달러짜리를 언제든지 다시 100달러 바꿀 수가 있는. 그게 이제 다른 거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한 방법. 그리고 수익 모델이 정확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팔고 이럴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재원을 만들자는 거죠. NFT 토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뭐, 여기는 배당을 뭐, 줄 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NFT 토큰 멤버십이니까 멤버십을 증명할 수 있는 뭐, 배당금이 투표권, 높아지나요? 그게 많이 갖고 투표권이죠, 있는 사람은? 투표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팅을 할 때, 이거 한 개당 뭐 얼마에, 한 개는 한 표, 두 개는 두 표, 이렇게 정책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몇 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10개까지는 인정인데 100개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권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오가 결정해야 문제니까. 아니면 무조건 1인당 한 표를 운영한다. 그럼 좀 넌센스 같기도 해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거 오늘은 처음 듣는 거라서 비즈니스 프로포즈는. 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어,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오는 그 FX의 다오인가요? 아니면 월드랜드 다오를 말씀하시는 월드랜드 다오가 예. 이렇게 한번 접근해 가보라 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사업은 사실은 FX 그 거래가 그 수익률이 높다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수익률 높다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걸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수익률은 높은데 만약에 100만 달러 여기 우리가 다음 멤버십을 100만 불 팔면 한 달에 한 5만 불 정도, 최소 5만 불 정도 이상의 수입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월드랜드와의 시너지가 뭐냐가 저도 지금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랜드의 어떤 기술과의 시너지는 지금 없는, 뭐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고, 이 월드랜드는요, 시너지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이 예. 없으니까 개발하기에 속도도 안 나고 마케팅도 할 수가 없어요. 다오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생기는 다오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다오 멤버십이 다 가입을 했는데 맨날 막 모여가지고 식사만 하는데 밥만 먹어서 누가 계속 모이나요? 돈 없으면 이게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대안을 세우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시너지가 왜 어쨌든 안 됩니까? 예. 돈 버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FX 거래 사업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거기에 수익성이 그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월드랜드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FX 거래의 차별성은요, 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업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오래 끌고 가냐. 세 번째는 내부의 개발자가 끊임없이 코딩을 해서 그 FX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그 로봇을.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월드랜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그 메타 트레이더인가요, 여기가? 메타 트레이더 그러니까 뭐 스노우볼이라고 말해야 될지 메타 트레이더일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스노우볼 서비스가 다른 네. 서비스, 다른 FX 거래 서비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여기 월드랜드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월드랜드도 도움이 되고 FX 그 스노우볼 서비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요? 그 사실은 이걸 잘 디자인하면 거꾸로, 거꾸로 말하면 월드랜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월드랜드 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유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쨌든 월드랜드의 코인화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이게 스노볼 서비스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뭐 서로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네. 대비 그 메인넷을 밀고 가는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월드랜드의 그 구매력이 일단 우선해야겠네요.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덱스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인 거죠. 보시라는 게 거래는 이제 코인들을 다루지만 실제는 할중화 거래소에서 하면 돼요. 그 이제 FX 거래 자체는 보시고 봇 자체는 지금 그 탈중앙 거래는 그거는 아닌. 그냥 외환 시장이죠. 그냥 오픈 외환 시장. US 달러 토큰으로 거래하는 외환 시장. 그러면 그 외환시장 거래는 보통 외환시장 거래는 사용자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초기에 아마 그 초기 진압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외환 거래 시장에 접근을 해서 그거를 그 차익을 이렇게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가져온다는 그런 건가요? 그 방식이? 할 거래가 아니고요. 직접 네.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로봇끼리 서로 시장, 외환시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외환시장 거기 거래소들에 들어가서 이 봇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익 거래를 가져온다는 거죠. 차익 거래 수익.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장외 거래 시장이고요. 정식 시장은 아니에요. 한번 저기 그 따로 외환 트레이딩에 대한 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시장은 정식 시장이 아니고 장외 거래 시장이다. 그리고 이게 P2P 시장이에요. P2P. 개인들이 모여서 그 외환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식 그 자동 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네. 그 금액이 적을 때는 그리고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도 이게 금액이 커지면 또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게 기준이 3만 불이에요. 계좌당. 뭐냐면 이제 1,000달러 정도로 하면 레버리지를 한 1,000? 그리고 5천을 넘으면 레버리지가 500대 1로 떨어지고 3만 달러가 넘어오면 레버리지가 200대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3만 달러를 넘지 않게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놔요. 계정은 하나지만 계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30만 불이다 그러면 3만 불짜리
계좌를 10개 정도로 열어가지고 분산해서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그러면 그것도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보면 SB1부터 10까지 모두 7개가 있는데 이게 풀이 아닌가요? 풀이면은 그 계좌가 얼마가 됐든 같은 SB1 풀에 들어가면 그거는 똑같은 수익으로 나눠 갖는 거 아닌가요? 그거 SB1 안에서도 막 여러 개로 또 나눠줘서 수익률이 서로 다른가요? 네, 서로 달라요. 아, 그래요? 좀 네, 헷갈리네. 좀 그러면 다르고 그거는 고객이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인자는 아닌 거죠? 여기서 뭐 아니, 자기는 뭐 수익이 높게 나오는 계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나오는 계정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10,000달러만 투자한다면 그중에서 절반은 그 계좌를 좀 보수적인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아니, 그게 거기 아니라 저는 똑같은 SB원 계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SB원이나 똑같이 SB10에 여러 사람이 넣으면 이제 그게 한 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질문이었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 수익률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한 나와요. 사람당 예? 네, 똑같이 나와요. SB 안에 10명 있으면 그렇죠. 10명 예, 뭐 그래야 똑같은 수익이 맞죠. 나온다. 예, 그러면은 SB10에 그 이제 한 사람당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뭐 한도를 정해서 레버리지를 정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풀 자체는 100명, 1000명 들어오면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커지죠. 운영하는 요 회사 스노우볼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 펀드 크기가 커지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저희가 1억 달러를 투자해도 퍼도 안 나요. 왜냐면 외환시장 자체가 아, 그게 너무 커서요? 어마어마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억 달러를 갖다 넣어봐야 그냥 한강에다가 저기 그냥 모래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X 스노우볼 차익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에, 거래 트레이딩 시스템은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애환 거래는 장외 시장이고 P2P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에 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만 그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 수익의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오에 그러면 애완시장에 투자한 참여자가 여기 다오에 다 멤버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좀 그거는 한번 다오에서 설명. 결정할 문제고요. 이 네.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월드랜드 NFT 멤버십을 발행한다. 다오 멤버다. 그러면 뭐 그리고 그걸 개방적인 구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다오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은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따라서 봇도 그렇게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만불 정도의 놓고 데모 계좌에서 10,000달러를 집어넣고 서비스를 저희 걸 받고 한 달 정도 써보면 이게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를 뭐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그걸 겪으면 이해를 좀 하기 쉬워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가 날아오냐면 FBS에서 데일리 리포터 날아와요. 어제 거래 기록.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먼슬리 리포터 날아오니까 그건 뭐 어느 누구도 뭐 다 인정할 정도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게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노우볼이 가지고 있는 그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그 서비스는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오랫동안 잘 검증되어 왔어요. 저희도 이거 하면서 여러 번 옥문 손실도 많이 입었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게 뭐 벌어서 까먹기도 하고 또 까먹고 또 벌기도 하고 반복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겪어보지 않고 이제 이거 그냥 뭐 위험한 서비스다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환 트레이딩 마진 거래는 이제 뭐 막장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막장이 아니고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 하도 사기꾼들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거나 제대로 이것을 서비스를 가이드를 해주면 이거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데모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응덕 교수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를 한번 어, 지갑에 넣어놓고 한번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놓고 지금 1월 말 됐는데 12월 달에는 하도 노는 날이 많고 곧 또 로봇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1월 달에는 로봇이 이제 잠자고 있던 로봇이 제대로 기능이 다 만들어지고 추가로 보수를 하나 더 붙여놨더니만 한 15% 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데모 계좌가 아니에요. 실계좌입니다. 데모 계좌하고 실 계좌는 무슨 차이예요? 데모 계좌는 현찰로 내 USD를 넣는 거고, 데모 계좌는 그냥 돈을 안 넣고 만불을 딱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 계좌는 사이버머니예요, 사이버머니. 현금을 넣는 거야. 그냥 FBA에서 주는 그냥 만 달러, 뭐 10만 불 넣어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재단에서 그런 고생했다고 저한테 코인을 주겠지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시 다 어, 그 재단에 앞으로 가야 될 머나먼 길에 정말 좋은 의미로는 초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음, 깔아주고, 저는 하나도 코인 갖고 싶지도 않고 다 보내가지고 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재무적 모델을 좀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 투자 결정, 그러니까 뭐, 이 외환 거래 트레이드에, 외환 거래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 또 월드랜드 다오까지 끼어 들어가니까 더 모르겠고 헷갈리거든요. 예. 좀 그래서 일단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일단 제안을 했고요. 예. 현재 다오 멤버들 중에 일부만 저희가 그냥 예. 선택적으로 예. 자원적으로 누가 하나 소리를 할 필요 없고 예.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 예. 예. 그래서 멤버십을 그냥 꼭 이거 해야 된다는 강요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잘 이해도가 높고 또 다오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진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처음에 한 3명, 4명 출발하지만 잘 서비스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다오 멤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그런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여기 뭐 발표 자료를 올려달라는 코멘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꼭 발표 자료는 오늘 거는 공유가 가능하신가요? 네. 네, 드릴게요, 제가. 네네. 예.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던 그 네, 내용에 대해서 거기 그때 대학원생들이 질문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올렸고요. 네, 그때 그 질문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 거래가 끝난 후에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래가 예상이 되는 그 가격은 미분한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미분한 가격으로 그 계산해 보면은 임퍼머넌트 로스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답변을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 미래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임퍼머넌트 로스가 발생하는 거고 현재 가격으로 어, 계산하면 임퍼머넌트 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다시 그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임퍼머넌트 로스를 계산을 해야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의 가격으로 그 임퍼머넌트 로스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다. 미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미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의 가격으로 그 계산해서 임퍼머넌트 로스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그 거래가 이루어져서 결정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인 거지. 그래서 막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임퍼머넌트 로스가 발생하지 네, 않는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녹화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예, 연휴,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 연휴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좋은 명절 보내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